이대호입니다. 혹시 여러분 8월까지 주민세 내라는 고지서 받아보셨습니까?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내라고 나오니까 내기는 하는데 이거 주민세액을 내가 왜 내는 거지? 딱 이 금액은 이게 무슨 의미지? 명확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내라니까 내왔는데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지자체에 내는 세금을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8월 주민세 네. 내셨어요? 네, 벌써 냈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모바일로 등록해놔서 알림을 받기 때문에 내라고 해서 냈는데 네. 주민세는 이게 정확히 뭡니까? 네, 주민세라는 거는요.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네. 보통 개인은 1년에 뭐 한 연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를 내는데 정확한 금액은 뭐 시청, 군청,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세대주만 대표로 해서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주민세는요 쓰이는 곳은 이제 동네 길 청소를 한다든지 가로등 뭐 설치 관리한다든지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놀이터 또 그 옆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같은 이런 주민 시설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뭐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지 재활용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동네 행사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또 쓰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를 살기 좋게 만드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네. 한 매년 8월쯤 고지서가 나오는데 지역 사회를 운영하는 운영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 주민세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요. 깜빡하고 내가 놓치면은 가산세를 또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에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네. 주민세도 거둘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주민세 내에서도 뭐 개인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던데요. 네, 주민세 내에서도요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예. 사람마다 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가장 먼저 대표적인 주민세 개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괄호 열고 개인분. 네. 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세금이고요. 정확하게는 매년 7월 1일에 그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세대주라고 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세대주 앞으로 나오는 네.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세 가로 열고 사업소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업소요. 네. 이건 이제 넓은 공간에 뭐 가게나 매장,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이제 내라고 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매장이나 회사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어가게 되면 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내는 세금인데요. 이 1제곱미터당 한 250원. 네네. 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라고 한다면은 제곱미터당 500원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쓰이는 곳은 가게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상권의 주변 환경 정리한다든지 이런 곳에 쓰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주민세 가로 열고 종업원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직원을 많이 두고 있는 사장님이 내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한 달 월 평균 급여를 1억 8천만 원 이상 급여를 주는 사업장이 납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큰 사업장이 맞습니다. 네. 월급의 0.5%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뭐 직장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치안, 교통시설 개선 같은 등 곳에 쓰이게 되는 건데요. 정리하자면 개인분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뭐 주민, 사업소분은 넓은 매장이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 마지막으로 종업원분은 직원 월급을 아주 많이 주는 사장님이 내게 되는 주민세들입니다. 김주원님이 공원의 운동기구가 주민세로 설치되는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왜 그 공원 헬스장 공스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주민세도 필요한 거고요. 저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월급 명세서 보면은 주민세 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혹시 뭐 이중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매년 8월에 내는 주민세 개인분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네. 월급에서 내가 빠지게 되는 주민세의 정체는요 사실 원래 이름은 주민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이제 월급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소득세 중 일부를 지방에 내는 것. 네. 아하. 예전에 이제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불려서 아직도 뭐 월급 명세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인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같이 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 받을 때 떼어가는 근로소득세가 5만 원이다. 라고 하면 지방소득세는 거기에 10%인 5천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소득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고요. 지방소득세는 내가 일하는 지역이 있는 곳에 내는 세금입니다.
뭐 월급을 줄 때는 내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대신 계산해서 이 두 세금을 떼가지고 내 월급에서 떼가지고 자동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주민세가 면제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인데 주민세를 안 내도 되는 사람 네.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민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미성년자 아니면 80세 이상의 고령자분 같은 경우는 개인분 주민세가 면제가 됩니다. 네. 이 외에도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만 내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대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주민세 개인분을 내지 않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단독 세대이면서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청년층 세부담 완화 목적을 위해서 이분들도 세금을 안 낼 수 있고요. 아, 근데 세대주인데 자취하는 네. 미혼 30세 미만이다. 그럼 맞습니다. 주민세 안 내는 거예요? 안 냅니다. 오. 네. 그리고 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하. 아니면 외국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뭐 과세 기준일까지 1년 미만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런 세금을 안 내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업소분이랑 종업원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휴업이라든지 폐업 중인 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금을 안 내게 되고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됩니다. 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세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뭐 시청, 구청, 군청에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요. 아하. 네, 주민세는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것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세대 분리를 해서 혼자 살고 있는 미혼의 30세 미만이다. 네. 근데 만약에 주민세 개인분 내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거 주민센터 찾아가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자동으로 면제되는 게 아니라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다. 혹시나 주민세를 과하게 내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네, 대표적으로 이제 환급을 받는 사유 중에는 카드라든지 앱으로 해서 주민세를 2번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주소를 옮겼는데 이전 주소에서 잘못 고지된 경우들도 있고요. 아, 두 곳의 지자체에서 네. 나한테.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 면적이 잘못 적용돼 가지고 세액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들도 그래요?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꼭 돈을 돌려받아야겠는데요. 이거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주민세 이제 환급을 받는 방법은요. 위텍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급 신청 메뉴에서 지방세, 주민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청서에서는 이제 본인이 왜 환급을 받는지 본인 환급 사유랑 이제 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출한 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서 보통 한 2, 3주 지나면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관할 구청이나 세무과에 이제 전화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주민세 환급금은요.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네. 꼭 소멸시효 되기 전에 환급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급은 5년 안에 찾아가야 한다. 네. 그리고 그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 주민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지방세는요, 이제 도시나 그 지역에서 필요한 돈을 걷는 세금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세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네. 먼저 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세금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이나 토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게 되고요.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자동차세 내게 되고요. 네. 뭐 소득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동네 회비 느낌의 주민세도 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내가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집이나 차를 새로 사게 되면은요 네.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지역 안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면허를 받아야 된다 이럴 땐 등록 면허세도 나오고요. 경마, 경륜, 뭐 경정 이런 것들에는 또 레저세도 붙습니다. 또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살 때는 또 담배 소비세가 나오는데 예. 특히 담배값에는 지방소득세가 꽤 크게 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일조하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담배값이 뭐 4,500원이라고 하면 거기 3,000원 넘게가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국세는 이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고요. 중앙정부. 네. 네. 그래서 나라 전체 예산을 위해서 걷는다고 보면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지방세는 그 지역의 예산을 위해서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318님이 아드님이랑 라디오를 같이 들으시네요. 우리 아들 멍 때리고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듣고 있었어요. 엄마도 주민세네? 라고 질문을 하네요. 박건호 사랑해? 라고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가족이 같이 들으시면요. 같이 또 상식이 2배로 또 커집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네, 근데 재산세는 지자체예요. 맞아요. 이거 헷갈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한번 집,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한번 훑어보면은요. 네. 집을 살 때랑 내가 그 집을 가지고 있을 때랑 그리고 집을 팔 때 세금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세도 붙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는요. 다행히 여기에는 국세는 없어요. 근데 집을 살 때는 지방세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취득세인데요. 네. 집을 사면 그 지역에서 뭐 도로나 하수도,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취득세를 내야 우리가 내 소유권을 내압으로 할 수 있는 등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내는 세금이 방금 말씀 주셨던 지방세 중에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네. 집이나 땅을 그 지역에 고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되고요. 또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라에서도 또 걷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인데 뭐 고가의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다행인 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요. 네.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재산세 낸 부분만큼을 빼주게 되기 때문에 아하. 여기에 있어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지고 있던 집을 팔 때는 국세, 나라에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고요. 네. 또 지방세에서도 또 걷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걷습니다. 국세의 10%인 지방 양도소득세를 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자체는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인데 네. 또 거기에 10%는 지방에 내는 양도소득세 지방세가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네. 김경태님이 세뭐 이렇게 내는 게 많냐고. 그래야지 또 나라도 돌아가고 너무 지자체도 많죠. 돌아가다 보니까요. 혹시 지방세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네, 요건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주택의 취득세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취득세를 꽤 많이 깎아주게 됩니다. 대상은요.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네. 2025년까지는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를 해줘요. 약간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 집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3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되고요. 또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자녀, 청년, 신혼부부에게도 혜택이 있는데요. 네. 다자녀 가구나 아니면 청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소형 주택을 사게 되면은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도 면제해 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만약에 집을 사게 된다. 그럼 감면폭이 꽤 커요.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은요. 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뭐 조건은 무주택자이라든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자여야 되는데 감면 가능한 뭐 대상 주택 가격도 예전엔 3억 원까지였는데 최근엔 12억 원까지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주는 혜택이니까 꼭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혜택도 소형 주택을 처음 살 때네요. 네, 맞습니다. 다자녀 가구 집인데 소형 주택은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기도 한데 그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한 어떤 조건도 좀 달라지는 게 있죠. 네,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세 자녀에서 이제 둘만 있어도 되는 두 자녀로 이제 완화가 됐어요. 네. 올해 이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뭐 취득세 중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도 크게 완화가 됐는데요. 3명의 자녀 이상 있다 하면 자동차 취득세 200만 원까지 100% 면제가 되고요. 네. 또 200만 원 초과되는 거에 있어서는 15%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 둘 이상이라면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세금 말고도요. 다자녀 가구 혜택은 뭐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할인서부터 시작해서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KTX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세금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내는 기간도 그래서 이게 제각각이잖아요. 되게 네. 헷갈립니다. 맞아요.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주요 지방세 일정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기본 원칙을 보면은요. 고지서를 본인이 받았다. 네. 그럼 받은 달에 말일까지 낸다고 보면 되세요. 지방세는요. 이제 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도 있고요. 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지방세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만 그 표시되어 있는 기한 안에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이랑 9월에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서 그 안에 내면 되고요. 자동차세도 1년에 2번 6월이랑 12월에 나눠서 내지만 중요한 거는요. 자동차세는 1월 달에 한 번에 연납해서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에 개인분이 날라오기 때문에 요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내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지방세가 있어요. 이거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내가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차를 새로 사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내가 신고해서 내야 되고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내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내가 처음 신고하면 다음에서부터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본인이 5월달, 4월달에 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또 카드로도 할 수 있는데요. 국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0.8%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방세는 수수료가 붙지 않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주요 포털 앱이나 핀테크 앱에서 국민 비서 국비라는 네.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등록해 놓으면 맞습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또 알림이를 보내줘서 또 유용하기도 합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